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난 주말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생일 축하 한마디, 안부 인사 한 번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나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필요할 때만 떠올리는 그런 존재구나.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유령 인맥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지만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유령처럼 말이죠. 오늘은 이런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독여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50대를 넘어서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에피쿠로스의 삶과 철학. 오늘 함께할 철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입니다. 기원전 341년 에피쿠로스는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난 후 그리스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오늘 친구였던 사람이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죠. 바로 이런 시대 배경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인간관계의 허상을 경험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는 모습, 어려울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좋을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 이런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는 아테네 외곽에 정원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서로에게 뭔가를 바라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행복인 그런 관계였죠. 에피쿠로스는 이런 관계를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평온함,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변화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추구했던 행복의 본질이었습니다. 현대적 사례, 중장년의 인간관계 고민.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현대의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관계의 허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죠.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직장을 떠나고 나면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해서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말이죠.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나?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 정말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이면 머릿속을 맴돕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그런 관계들은 애초에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다. 진정한 관계를 찾아라. 그리고 그런 관계를 소중히 가꿔 나가라. 유령 인맥들의 특징. 유령 인맥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평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에도 안부 인사 한마디 없다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둘째, 일방적인 요구를 합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이런 안부 인사는 잠깐이고 곧바로 자신의 사정을 늘어놓습니다. 셋째, 고마움을 잊습니다. 도움을 받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넷째, 상대방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은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상대방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모른 척합니다. 다섯째, 관계를 도구로 여깁니다. 상대방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그 정도 존재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주는 허탈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처는 더욱 깊게 박힙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인생이 이런 건가라는 회의감으로 바뀝니다. 에피쿠로스의 우정론. 에피쿠로스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유령 인맥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용할 때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연락하고 만납니다. 에피쿠로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하지만 친구가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가짜 친구 100명보다 낫다. 5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에피쿠로스는 우정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상호 신뢰입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진정한 우정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서로에 대한 관심입니다.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과는 진정한 우정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시간의 공유입니다.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면 유령 인맥들이 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관계의 질. 50대 이후의 외로움은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 성격이 다릅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단순한 갈망이었다면 중장년의 외로움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실존적 고민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만 못할 때 우리는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때 유령 인맥들이 연락을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는 순간 더 큰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양보다는 질을 택하라.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선택하라.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공통점은 많은 인맥이 아니라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몇 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의 재정립. 50대 이후에 가장 어려운 관계 문제 중 하나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했고 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그들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부모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런 상황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자녀가 독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와도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아닌 성인과 성인 사이의 존중하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바쁜 일상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만났을 때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 이런 관계가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노후 불안과 인간관계. 50대를 넘어서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노인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때로 유령 인맥들에게도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도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런 생각을 경계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맺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실제로 일방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도움을 주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더 큰 허무감을 느끼죠.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노후의 행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감 상실과 관계,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체력도 예전만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유령 인맥들을 만나면 더욱 위축되기 쉽습니다. 나도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한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는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우리가 겪어온 경험,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가치. 에피쿠로스는 임종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온하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친구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령 인맥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 줍니다. 성공했을 때도 함께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도 함께 아파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계의 점검입니다.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일방적인 관계의 정리입니다. 항상 받기만 하거나 항상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세요. 무리해서 끊을 필요는 없지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진정한 관계에 투자하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마음을 아끼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넷째, 새로운 관계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보세요. 다섯째, 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돌보세요.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섯째,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유령 인맥들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평소에도 연락하며 지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세요. 관계의 회복 탄력성.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소중히 여겼던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경험들 말입니다. 관계의 회복 탄력성.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소중히 여겼던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상처받을 바에야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런 생각을 경계했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여 관계를 피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모든 관계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지혜는 바로 이런 회복 탄력성에서 나옵니다. 젊을 때는 한 번 상처받으면 오랫동안 그 상처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처는 상처일 뿐이고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령 인맥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불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진정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우리가 쌓아온 경험, 우리가 가진 지혜, 이런 것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깊이와 성숙함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관계의 허상들이 드러나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유령 인맥들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는 그 정도 존재였구나라는 깨달음의 아픔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을 기르게 해주죠.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처럼 이제 우리는 관계의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이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쌓아온 경험, 내가 품고 있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사색적 결말과 여운,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온 날들, 앞으로 올 날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인생이란 결국 관계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로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들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유령 인맥들과의 경험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가짜 관계가 있기에 진짜 관계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아직 없다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진정한 관계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했듯이 우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런 아름다운 우정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